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핵심 이슈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 상황입니다. AI 거품 우려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흔들리자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5만 선이 무너지며 3% 가까이 빠졌고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지만 약세 흐름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는 비트코인을 9만 달러 아래로 끌어내렸고요. 금 가격까지 닷새째 밀리며 온수당 4,00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 변화를 예의주시하시며 오늘 시장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투자 전략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지분을 줄이면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54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깜짝 실적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호실적 이후에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반도체주 전반의 방향성 역시 이번 실적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 사이에 20년 가까이 이어진 국제 투자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46억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해왔고 2022년 중재판정부가 이 중 약 2억 1,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취소 소송에서 국제중재취소위원회가 이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한국의 배상 청임은 모두 소멸됐습니다. 더불어 취소 절차에 투입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부담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핵심 이슈 3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시장 진단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을 둘러싼 투자 심리가 불안불안한 모습인데요.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 한때 9만 달러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금도 좀 밀린 모습이면서 에브리싱 랠리가 아니라 에브리싱 폴링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현 시점 글로벌 시황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코인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30%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값 역시 최근 고점 대비 10% 넘는 좀 하락을 기록을 했고 아시아 증시 역시 니케이가 7%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은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상해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피 역시 6% 넘는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21선은 이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나스닥이 사실은 이제 어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한 6% 가까운 하락을 했고 S&P가 4%에서 5% 정도 하락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셧다운 종료 이후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부재한 시장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어 왔던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업종 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속속속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조금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오라클이라든지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 내 굵직한 IT 회사들이 설비 투자 목적으로 사내에 가지고 있는 유보하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발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동성 고갈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재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연준이 QT를 종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가면서 시장의 어떤 부담감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거지만 시장에 어떤 블랙스완은 없는 것처럼 좀 보여져요. 다행히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위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스템 리스크로 바로 직결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일부 회색 코뿔소 악재들이 도처에 어떤 널려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은 현재의 어떤 금융 시스템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하락이 시스템 리스크로 좀 번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동안 지수 자체가 쉴 새 없이 좀 달려왔고 시장이 끊임없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반드시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격 조정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과 뭐 다음 달 중초반까지는 조정의 어떤 깊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딛고 반등이 여기서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됐다라고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 경기에 대한 부분도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더 강한 확신이 들 수 있다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상황 자체가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건 좀 경기에 대한 어떤 뭐 연준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유동성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SOFR 금리 역시 4% 아래에서 머물면서 기관들의 어떤 충분한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 이후에 시장의 어떤 유동성 공급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려진 악재들이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이 알려진 악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악재들을 좀 눌러줄 요소로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는데 오늘 아침에 좀 외신들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두고 외신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실적 수치는 좋을 건데 시장이 그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야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고 결국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옵션 시장에서 한 위로 아래로 한 7% 올랄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벤트라면 관련해서 우리 반도체주 실적 발표 전후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뭐 사실 좀 꺾였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등도 버티는 듯한 모습을 이전에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과연 버티고 다시 상승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커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21선을 하락을 하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역시도 당장의 어떤 분기 실적은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그동안의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성장은 하지만 그 성장률에 대한 어떤 상승 수치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고 한다면 시장은 지금까지의 어떤 계속 끌어올려왔던 밸류에이션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정 국면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으로 어떤 전방위적으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IT 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 밸류에이션, 이 산업 전체 군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거지만 사실은 업황 자체는 꺾이진 않았습니다. 뭐 디램 시장이라든지 추가적인 반도체 시장의 수요 공급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쇼티지가 나고 있고 가격 자체도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확 꺾여서 모든 업황 자체를 어둡게 만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을 뿐이지 업황과 시장의 어떤 이 반도체 시장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조정은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이 조정을 예상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조정 이후에 반도체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직 외국인들도 많이 못 채웠다 그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기관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들도 좀 남아 있습니다. 1월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 소부장 종목들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의 범위를 조금 더 늘려놓으시고 적당한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끝났지만 삼성전자는 21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이 21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이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네스 캐스터 다시 연결합니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몇 가지 더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AI 원전, 바이오 헬스, 우주 분야까지 총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수출 확대를, 아랍에미리트는 탈석유 시대의 미래 산업 발굴을 목표로 하면서 양국 협력이 한층 강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AI 전략 협력 프레임워크와 원자력 신기술 파트너십, 또 우주 분야 공동 연구 MOU가 새롭게 포함됐고요. 바이오 헬스와 경제협력위원회 운영 합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지켜보시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낙폭과대 업종 가운데 어디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력, 조선업종은 사실상 슈퍼사이클 구간에 진입하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됐고요. 변압기와 조선 대장주 역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는 미국 관세와 전기차 수요 둔화로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침체가 심화된 모습인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ESS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 나옵니다. 어떤 업종,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장 애프터마켓에선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도 체크하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로봇주들이 반등세를 보여준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엔젤 로보틱스, SPG와 뉴로메카까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협력을 공식 인정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정규장에서 잠잠했던 로봇주들이 어제 저녁부터 움직였는데요. 엔비디아 측은 삼성전자와 디지털 트윈 기반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개발도 긴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주의 반가운 상승세에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이슈 체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UAE 순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국과 UAE 100년 동맹 구축을 강조하면서 AI 원전 등의 분야에서 7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행보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할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수혜 업종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23년에 이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재확인까지 하고 그 위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몇십억 달러를 새로 약속한 딜이 아니라 기존 300억 달러 공약 프로젝트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그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확장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스토리는 사실 이제 원전이라든지 SMR,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우리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100년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UAE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국내 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좀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방산에 대한 수출 부분 기대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중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뭐 구축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송전 배선 관련된 어떤 종목 내 업종 내 이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스토리는 컨텐츠들 그리고 IP 관련된 컨텐츠 IP 쪽 그리고 우주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E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라든지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그 부분들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결실을 맺고 어떤 산업 분야에 추가적으로 가식성이 좀 확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골라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에 굉장한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 보니 좀 다소 아쉬운 맥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가 부진하다 보니 낙폭 과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기준으로 보자면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면 이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는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는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는 척하다가 21선을 지지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또 21선을 건드리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고 또 실적이 조금 좋지 않거나 향후 전망치가 좋지 않아서 코멘트가 좋지 않아서 반도체 전반의 어떤 하락이 좀 깊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반도체가 너무 쏠림 현상이 좋으면서 그동안 같이 오르다가 낙폭이 큰 업종 내 종목들이 반등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미리 빠졌고 오래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도체도 우리가 분할로 조금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 반등을 수 있는 종목 업종 같은 경우는 더 먼저 빠지고 더 깊이 빠진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엔터 레저 업종 내 종목들, 사실 뭐 엔터주라든지 뭐 카지노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낙폭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고민을 긍정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우리가 회로를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낙폭과대로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자 업종 내 화장품 관련 주식들 역시나 좀 급락이 컸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이 컸는데 여전히 뭐 4분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면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원전 주식들도 낙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 하락 이후에 조정 국면이 끝나고 상승했었을 때 노려봄직한 업종 내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밸류업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했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 내 좀 이 업종 내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와 협업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봇 쪽에서 로보티지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낙폭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인보우가 반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고 한다면 하락 이후에 로봇주들도 사실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금 먼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시장에서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ABL을 필두로 기술 이전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뭐 일부 종목들이 선방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부 종목들은 조정의 폭이 깊기도 했었고요.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미국 시장도 바이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조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에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 역시도 실은 12월에 연구 결과 발표라든지 또 내년에 코스피 이전과 관련된 수급 이슈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대장이죠.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펩트론 정도까지, 사실은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종목들이 ABL,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 이 세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이슈까지 좀 고민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연말 이후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노려봄직한 종목 업종이 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이오는 제가 언급을 안 드린 게 낙폭과대로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고 있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조금 매매에 좀 자신이 있거나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 뭐 이평선 매매를 하신다든지 눌림목 매매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목별 희비가 워낙 갈리기 때문에 더욱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